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그 미친병에 관련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 중에 이런 미친 증세가 있으면은 참 상당히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이 있죠. 어떻게 도와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친 증세가 왜 오는지,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은 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전광이라고 합니다. 전이란 미칠 전, 광이라는 건 미쳐 날뛰다, 광. 그렇습니다. 또 음양 논리로 본다면 어, 전증은 음증이라고 할 수 있고 광증은 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증입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억울 상태, 굉장히 억울한 거야. 억울해가지고 남들하고 대화도 피하고 심지어 가족한테도 아주 감정이 냉담해요. 별로 웃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냉담하고, 그리고 조용한 치매, 침묵, 조용한 그 치매이면서 또 언어 청란,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내가 옛날에 당신한테 돈을 꿔줬는데 돈 내놔라, 돈 안 갚는다, 그런 얘기하고, 이게 아주 그 심한 경우에는 어, 쉽게 말해서 자기 며느리도 잘 못 알아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위라든가, 물론 아들, 딸 같은 경우는 알아봐요. 그러나 아들, 딸을 넘어선 그런 뭐 사위라든가 뭐 며느리라든가 이런 건 잘 몰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심장하고 비위 양쪽이 이렇게 허해서 약해서 극도로 약해지면 이런 현상이 와서 허증이라고도 하고, 또 내부에 그 담기 울결, 쉽게 말해서 갈의 담이죠. 뱃속에 담이 엄청 많이 뭉쳐 있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증이 나타나요. 그리고 광증, 양증, 그러니까 양증으로 나타나면 굉장히 흥분 상태로 나타납니다. 막 떠들고 막 침착하지 못하고 의복이나 침구를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또는 계속 노래하고 막 화도 내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게 양증이라서, 양이라는 건 위로 솟구치는 걸 본성이 솟구치는 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담을 올라가. 음, 담도 올라가고, 아주 더 심한 경우에는 막 지붕도 올라가고, 이래서 막 노래도 부르고 큰 소리로 어, 웃고 떠들고, 이렇고, 양기가 너무 막 쏟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그 심장에 각각의 작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영혼할 때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심장 안에 있는 영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작은 신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을 광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증이 중한 것을 중량지 광, 또 음증이 중한 거, 음증이 중한 것은 전이라고 하고 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이 전증, 아까 말한 그 담기가 울결됐다, 가래가 뭉쳤다 뱃속에, 이게 장구화하면은 이 담의 울결이 또 화로 변해요. 화로 변해가지고 또 광증으로 나타납니다. 또 반대로 광증이 장구화하면은 다시 화가 뭉친 거, 울화가 점점점 확산이 돼. 그러면서 담기가 정체돼요. 그러면 또다시 음증인 전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이 병을 증상은 전혀 틀려요. 틀리지만은 그 근본이 담기 울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광 이렇게 같이 부르죠. 구분하지 않고 여기서 핵심이 담입니다. 담, 가래. 가래를 뱃속에 뱃속에 두껍게 쌓여 있을 담을 여하히 이렇게 해결하는 거에 관건입니다. 이게 해결하는데 비위는 그러니까 뱃속 비위는 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이 폐는 담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서에는. 그래서 뱃속에 있는 담을 여하히 해결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는 건 뱃속, 비위를 말하는 겁니다. 토는 화의 아들이다. 화라는 건 심장을 말하죠. 심장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비위가 좋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위가 약해지면은 보기모, 보기모라는 건 보하고 싶으면 그 어머니를 보해라. 그 보기모 원칙에 따라서 그 모를 같이 보하는 겁니다. 가래 치료하면서 그래서 심장을 같이 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회복을 하려면. 그래서 5장하고 6부 크게 말한다면 5장이라는 건 평범하게 저장을 합니다. 균등하게 각각의 관심, 비패, 신을 말하죠. 5장이라는 건 평범하게 저장한다는 건 각각 5장이 저장하는 게 있어요. 간은 피를 저장하고 예를 들어서 콩팥은 진액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나름대로의 그 임무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굳이 진액과 피 서로 다르다 그렇게 확연히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액이 부족하면 피가 도와주고 피가 부족하면 또 진액이 도와주고 서로 이런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우리 인체 오장육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장 간신비폐시는 평범하게 균등하게 골고루 이렇게 피가 됐건 진액이 됐건 저장하는 그런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육부라는 건 텅 비어 있는 걸 육부라고 합니다. 예컨대 밥통, 위는 텅 비어 있죠. 그리고 위에서 음식을 썩혀가지고 밑으로 절반 초보 소화를 해가지고 밑에 작은 관 12지장으로 보내죠. 12지장에서는 확실하게 기혈, 진액, 인체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뽑아서 인체에 필요로 쓰죠. 그래서 12지장도 통로고 그 다음에 12지장에서는 확연히
인체에 필요한 그 피, 진액, 호르몬, 골수 이런 거 다 뽑아내고 뽑아내는 필요한 그 영양 성분을 다 뽑아내요. 그리고 유효한 성분하고 또 다 뽑아낸 다음에 남은 찌꺼기, 찌꺼기는 또 분리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찌꺼기는 대장으로 건더기는 대장으로 내려보내고 물 종류는 방광으로 어, 체외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분리 수거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찌꺼기, 맑은 그 물 이렇게 분리를 해내죠. 소장에서 이렇게 대장으로 가느냐, 소변으로 가느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이나 심장이나 폐나 콩팥이나처럼 쌓여 있을 수가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위에 뭘 쌓는다. 그러면 큰일 나죠. 밥통인데, 밥이라는 건 받아가지고 또, 초보 소화를 시켜서 내려보내고, 그러면서 항상 비워두려 버려요. 그래야 다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비워두기 위해서 항상 내립니다. 쭉 대장 항문까지. 이걸 육부라고 그래요. 비어있는 그 기관을. 이렇게, 따라서 위장은 뭔가 쌓여 있으면 안 돼. 근데 이게 가래가 잔뜩 쌓여 있어. 이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 논리가 그렇습니다. 오장은 쌓는 것이고 육부는 쌓지 않고 비워두고 항상 입에서 항문까지 실을 넣으면은 항문까지 실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다. 예. 그래서 그러한데 이 수승화강 상초는 화야 양기야. 양기라는 내려가야 돼. 그리고 밑에 있는 수라는 건 진액 따위를 말하는 겁니다. 수는 항상 위로 올라와. 그래서 수승화강이 잘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 상은 내려가고 밑에는 올라오고 계속 예,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토막 중초 중초라고 하는 건 비위를 말하는 겁니다. 비위가 가래가 두껍게 육부에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 또 내장지방 내장지방이나 오래된 숙변 오래된 변이 숙변이죠. 밑으로 당연히 내려가야 할 게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 배가 이렇게 나오고 얼굴이 빵빵해지고 비위는 얼굴이다. 얼굴은 비위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이제 쉽게 말해서 38선이야. 상하 가운데 상초 중초 하초 이 중초에 그런 걸림돌이 되는 내장 비만 숙변 아니면 위에 이 아까 말하는 가래가 잔뜩 쌓여 있다거나 이러면 예, 예, 어떤 여러 가지 심각한 장수에 첫째 무병장수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내부 중초 내부 내부가 소통이 안 되게끔 방해하는 그런 게 있으면 심각하게 무병장수의 심각한 질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친병이다. 가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항상 상하 수승화강에 방해되지 않게끔 항상 중초를 맥힘없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항상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백을 채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가래가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위에 있는 오장육부 중에서 맨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폐라.
폐는 모든 오장육부를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장하고 영향을 주고 그런 장기야. 맏형이나 똑같아. 그런데 폐에 힘이 없으면 비 위에서 영양분을 폐로 올려 붙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폐에 힘이 없으면 그 수습 단 수라는 건 이제 음료수, 국물 이런 게 또 정체되고 그러면 습으로 변하고 습이 또 오랜 동안 있으면 가래, 담이죠. 담으로 변하고 어, 어, 받아줄 힘이 없으면 이렇게 생겨요. 음, 뭐 영양분을 받아주는데 폐가 받아줄 힘이 없어. 그래서 이런 수습, 담 이런 게 내부에 마치 물이 썩는 것처럼 오랜 동안 고여 있다가 수습, 담, 이런 게 뭉치게 되는 겁니다. 장기간. 그래서 뱃속에 가래가 생기게 하는 에, 그 폐도 일정 책임이 있다. 어, 비위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폐에 힘이 생기게 하는 폐를 보호하는 약초를 같이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폐를 보호하는 약초는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인삼, 황기, 백계자 뭐 이런 따위 그럼으로써 폐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비위 약만 쓸 게 아니라 폐를 보호하는 약도 같이 써야 한다. 그 뱃속에 그 담을 없애는 거담 에 쓰이는 약초 식품으로서는 뭐 배출, 진피, 법바나. 법바나는 식품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그때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써야 할 것 같아요. 법바나, 백복령 이런 게 쓸 수 있겠고 아까 말한 폐 보호하는 인삼, 백기자 뭐 이런 등등 도라지 이런 것도 쓰고 어, 이런 걸 쓰기 전에 뱃속에 있는 가래를 토법을 써. 토법을 써가지고 강제적으로 이 쌓여있는 가래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아까 부하는 약초 이런 걸 먹기 전에. 그래서 토법을 쓰는 데 있어서는 뭐큰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건 왕소금 한 주먹, 왕소금 한 주먹 먹고 곧바로 막걸리 한 대접을 먹어. 그러면은 확 하고 토합니다. 아주 심하게 토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 소금을 좀 많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한 숟갈 먹지 말고 두 숟갈, 세 숟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도 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속에 있는 이 엉겨 붙었던 아래 이런 게 많이 좀 풀어져요. 그러면서 막걸리 먹고 그 힘에 의해서 토하게 됩니다. 많이 토할수록 좋습니다. 음. 토한 다음에는 기운이 이제 쭉 빠져요. 그러면 잠을 잡니다. 늘어지게 잠을 자거든요. 늘어지게 잠을 자도 뭐 걱정하실 건 없어요. 한숨 푹 자고 나면 또 한결 좋아지거든요.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음, 어, 하루에 막 두 번씩 하지 말고 한 번 하면 한 2, 3일 좀 쉬었다가 또 하고 2, 3일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무리한 뭐 어떤 사람은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이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 한 서너 번 막 대여섯 번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끝은 좋습니다. 끝은 보람을 찾을 수 있어요. 고생한 만큼.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신병에 관련된 그런 내용, 이 미친병도 음증이 있고 양증이 있다. 음증, 양증은 항상 어, 교차한다.
어떨 때는 음증으로 조용하고, 예, 그 남들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얼굴 표정을 보면 아주 냉담해요. 뭐 사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막 양증으로 변해. 양증, 실증, 그러니까. 실증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주변 사람이 상당히 괴롭죠. 실증으로 변한 상태에서는 아까 말한 그 이런 기본적인 뭐 폐보약, 뱃속에 가래 없애는 거, 이런 거 약초도 먹어야 하지만 그 중에 추가로 감초를 내려서 감초차를 만들어 가지고 음료수처럼 계속 먹으면 상당히 더 도움이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 미친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